구급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119 구급대원들이 또 한 생명을 살린 구조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상구 괴법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내년 3월 문을 닫고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합됩니다. 현재 괴법초 전교생은 52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3회째 맞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급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119 구급대원들이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한 남성을 살려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감동적인 구조 현장 이야기,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병원 앞에 멈춰선 택시. 차에서 내려야 할 승객이 차 안에서 의식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병원의 심정지 환자 이송을 막 마친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달려가 돕기 시작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첫 번째 환자분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 후면에 택시가 정차했고요. 문이 열리는 순간 보호자가 다급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인 걸 간지하고 환자 유관상으로 심정지 상황이 의심돼서 공생병원 응급실 안에는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중이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저희 구급대원이 바닥으로 내려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한 상황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실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의료진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빠른 대응에 환자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이날 병원을 찾던 길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택시 안에서 그대로 생명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환자 생명을 살렸을 때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119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복귀 도중 다시 뛰어든 생사의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생명을 살린 현장 구급대원들의 판단력과 신속한 처치가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괴법초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닫습니다. 올해 입학생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괴법초는 내년 3월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82년 28개 학급으로 문을 연 사상구 괴법초등학교가 44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원인입니다. 올해 초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고 학급은 학년당 1개 반씩, 전교생은 5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3학년으로 10명, 가장 적은 학년은 4학년 5명입니다. 2015년 105명이던 학생 수가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고 앞으로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는 게 교육청 분석입니다. 괴법초는 내년 3월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합됩니다. 감전초 역시 학생 수가 감소 중이지만 괴법초보다 2배가 넘는 119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고 학교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교 통폐합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괴법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폐합 기준인 50%보다 높은 65.9%가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 인근 학교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일까지 진행한 행정예고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어 교육청은 통폐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법초와 감전초는 약 700m 떨어진 거리로 걸어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학교 측은 괴법초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통학 차량 2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가 덕천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덕천초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통학로 보도가 단절돼 있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돼 왔습니다. 북구는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이설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보안 등과 교통안전시설 등의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상구 주례 열린도서관이 2025년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주례 열린도서관은 주민 갈등이 큰 아파트 예정 부지를 사상구가 매입해 지난해 10월 공공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사부지를 활용해 지하부터 3층까지 모든 자료실을 벽이 없는 구조로 조성했고 전세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로 지역사회 포용성을 실현했습니다. 부산다운 건축상 심사에서 도서관은 열린 문화교육 플랫폼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담은 건축적 아름다움과 구조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부 상권의 대표적 복합문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축제에 대한 이야기 미니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시죠. 김석진 기자입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영화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4회째 맞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조금새 조직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올해 영화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해 영화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치러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과라든지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는 10월 18일 날부터 이제 3일간을 했는데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지고 악천후 또 비바람도 치고 그래서 3일간 고생했는데 특히 개막식 날은 아주 비가 또 더 많이 왔어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관중들이 우위를 입고 끝까지 지켜줬고 지금 3일 동안에 한 18,000명 이상 우리 관중들이 그런 그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까 많은 영화인들 또 언론인들이 좀 감탄을 하는 뭐 그런 영화제였습니다. 네, 그럼 올해 영화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대한 그런 언론이라든가 또 영화인들의 좋은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 다대포 선셋 영화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국가의 공연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연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영화제 위상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것이 가장 큰 성과고, 그다음 올해 영화제 이제 특징의 경우에는 단편 영화제, 부산과 다대포, 그다음에 바다, 노을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제를 갖다 공모를 했는데 216편이 응모를 해가지고 최종 10편은 앞으로 이제 영화 기간 동안에 상영도 하고 5편은 상금과 포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청년들 또 우리 부산의 영화학과 학생들 이런 그 영화를 만든 작품들을 또 상영해서 청년들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축제 일정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8일날은 이제 전야제거든요. 전야제는 우리 부산이 난 명배우 김영애 배우, 그런데 해고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도 그날 와가지고 이제 볼 거고 뭐 해고작 이제 하고 그다음에 감독과 배우들하고 또 우리 관객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다음 육중한 밴드 그는 이제 또 그런 공연도 하고 뭐 그게 첫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일날 개막식의 경우에는 레드 카펫도 하고 그다음에 개막장은 우리 부산에서 상영한 영화 찍은 영화지요. 박수 건달 그것도 영화도 공연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가수 김다현 가수하고 장민호 가수가 또 와서 또 즐거움을 줍니다. 마지막 날은 시시봉 잘 알죠.
시봉도 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단편 영화제 5명 또 수상도 또 하고 그 다음에 가수들 중에서는 코요테라고 또 공연도 하고 뭐 그런 즐거움을 줄 겁니다. 생각보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진짜 축제, 영화와 그리고 공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드는 게 서부 상권에는 좀 많은 이제 장소들이 있는데 여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이렇게 공연장으로 상영장으로 한 데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다대포가 이제 동부사건 해운대나 강원도보다는 좀 많이 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다대포는 천혜의 입진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는데 지금 지하철에서 우리 해수욕장 얼마 안 되고 또 수심도 낮아가지고 어린이들한테도 좀 안전하고 또 주변에 의외로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영화 촬영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낙조 분수대 이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런 또 유명한 분수입니다. 분수고 그 다음에 모룬대 그 다음에 또 얼숙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 태풍 이런 거에서 모래가 유실돼 가지고 동쪽 해안이 쓸모없는 지역인데 315억을 들여 가지고 완전 동쪽 해안에 지금 모래라든가 복원이 됐어요. 그게 이제 아주 또 우리가 자랑거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 영화제가 지난해는 이제 가을에 열렸고 올해는 또 이제 한여름에 열리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또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고 발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만큼 파급력이 큰 그런 문화예술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다대포가 근간에 와가지고는 바다 축제라든가 뭐 청소년 영화제 같은 그런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며칠 전에 바다 축제는 대성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 축제라든가 그리고 다대포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다대포를 우리 전국에 또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부산의 영화인들을 많이 육성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5월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이 무려 600kg이나 적발됐습니다.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양입니다. 세관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세관원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물 포장을 뜯어냅니다. 비닐 포장을 뜯자 드러난 백색 블록 물질. 간이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카인으로 판명됐습니다. 적발된 양만 600kg, 시가 3천억 원 상당으로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본건 코카인은 국제 마약 조직에 의해 중남미에서 선적되어 제3국에서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채 부산 신안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 27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코카인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도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먼저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던 컨테이너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컨테이너가 실려있던 화물선은 고정된 항로와 일정으로 움직이는 정기선으로 중남미에서 출발해 일본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였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코카인 포장 비닐과 컨테이너 내부에서 지문 137점이 채취됐는데 국내인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단속 자료를 미국 마약 단속국에 제공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국제 마약 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1,700kg의 마약이 적발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국경 단계에서 총 617건, 2.6톤의 마약이 적발됐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고 공항 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가 김해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료를 지원합니다. 강서구는 김해공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납부액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비료 명목으로 항공사에 직접 지원합니다. 올해 6월 기준 김해공항에 등록된 항공기는 모두 24대로 구는 지난 6월 관련 예산 3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부산시장 관사였다 40여 년 만에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 도모헌이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 수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관 6개월 만인 지난 4월 누적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소소풍 정원은 부산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됐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도모헌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찜통더위가 이어졌다가 다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이빙풀이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북항 친수공원. 여름 축제에 이어 바로 옆 북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내 다이빙풀이 또 다른 피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이빙 마스크에 핀까지 갖춘 사람들이 푸르른 물속으로 자유롭게 몸을 던집니다. 내려가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수심 24m, 거대한 실내 다이빙 풀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부지에 조성한 곳으로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자랑하는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용 풀입니다. 프리다이빙은 물론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체험 다이빙에서부터 강사까지 다 있어서 아무나 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남에서는 저희가 24m로 제일 깊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3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 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여행객들까지 다이빙 세계를 접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 때 여자친구랑 와서 왔는데 처음 이렇게 윤희영 강사님께 강습 받으니까 너무 재밌고 프리다이빙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앞으로 바다에 가서 할 수 있게 좀 연습해가지고 다녀보겠습니다. 따로 마련된 수영장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연일 붐빕니다. 기초 수영법부터 생존 수영까지 실력 쌓기가 한창입니다. 뜨거운 햇살과 높은 습도를 피해 시원한 물속에서 즐기는 실내 여름. 스릴과 배움, 휴식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수중 체험 공간이 도심 속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025)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에서 작지만 따뜻한 가치를 만드는 우리 동네 영웅을 만나봅니다. 하숙집으로 시작했지만 40여 년 넘게 나눔을 이어온 인물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하숙 엄마의 이야기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운동부 식당. 동네 하숙 엄마로 통하는 최필금 씨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하숙집 아침부터 고려대 5개 운동부 식사까지 모두 하숙 엄마의 손길을 거칩니다. 치즈 돈가스와 양념게장, 불고기까지 거침없습니다. 오늘의 특식은 꿀떡. 맛을 먹으면 원래 질리는데 이거 질리지가 않아요. 많이 먹었네. 오늘 너를 시합 가가지고 꿀떡처럼
좋더라고. 그러면요 또 딱. 필수 다시. 필승, 전승, 압승. 화이팅! 거의 제 2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께서 항상 먹을 거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진짜 먼 길 오셔서 이렇게 항상 저희한테 힘이 돼주시고 저희가 기분이 안 좋다가도 사장님 보면 항상 웃음이 나거든요. 그렇게 항상 사장님이 뒤에서 헌신해주고 희생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40여 년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소외 이웃까지 살펴온 하숙 엄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도 놓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한켠 최필금 이름을 본뜬 강의실도 자리합니다. 수익을요 고려대학교에 많이 기부를 하셨어요. 4억 정도 기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밥 못 먹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항상 따뜻한 엄마로서 저명 인사드리지만 그러니까 하숙집 이렇게 주인이 음식점 주인이 이런 강의실을 기부해서 연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분들도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최필금 그 강의실 보면 약간 일단 여사님이 엄청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들어갈 때부터 그걸 보고 들어가면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되면서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하숙집으로 쉴 틈 없었던 시간, 작은 나눔부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내달리기보다 곁을 주며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꿇어앉았어. 그때 그 내 모습을 결심을 했다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은 나처럼 이렇게 육성회비 못 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길이 나처럼 이런 사람 그런 날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때 나도 너무 어려울 때거든. 그때부터 종합중학교에 20명 학생한테 사랑과 많이 20만 원씩. 생활 속 작은 영웅상, 감사패 등 받은 상들이 빼곡하지만 하숙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행복하잖아. 항상 우리가 동행해야 되고 같이 나눔을 해야 되고. BTV 뉴스 강윤준입니다. (119) 구급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